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요즘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 만날 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비싼 크림을 바른 것도 아닌데 얼굴이 확 달라진 친구를 보면 다들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의외로 정말 간단한 습관 하나였다면 믿으시겠어요? 피부과에 간 것도 아니고 값비싼 제품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 있는 재료들로 제가 알려드린 100억 리프팅 팩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남편분이 먼저 눈치채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저는 27년간 피부 건강 하나만 연구해 온 피부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60대, 70대 어머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장님 나이 들면서 피부가 너무 칙칙해졌어요. 주름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이 김이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좋다는 화장품은 다 써봤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대부분이 피부를 살리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 중에는 피부에 독이 되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 대신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직접 어머니께 해드리고 제 아내도 매주 하고 있는 비법입니다. 재료비 단돈 500원, 시간은 딱 15분. 하지만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피부과 시술에 버금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피부 관리 상식 3가지를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이 3가지만 고쳐도 피부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27년간 연구 끝에 완성한 천연 100억 리프팅팩 레시피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팩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특급 비법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VIP 환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던 것인데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8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김순자님은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가득했고 볼에는 기미가 얼룩덜룩했습니다. 무엇보다 피부 전체가 생기 없이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원장님, 저 요즘 거울 보기가 무서워요.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손녀가 할머니 얼굴 왜 이래 하고 물어봐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김순자님의 손을 잡아드리며 자세한 이야기를 여쭈어봤습니다. 평소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생활 습관은 어떠신지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순자님은 피부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비싼 화장품을 꼼꼼하게 바르시고 일주일에 3-4번은 시트 마스크를 하셨습니다. TV에서 좋다고 해서 레몬즙 팩도 해보셨고 인터넷에서 본 대로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어서 세안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부 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피부는 점점 더 나빠졌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님이 열심히 하셨던 그 관리법들이 사실은 피부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습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계속하시면 피부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매일 시트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이, 원장님, 마스크팩이 피부에 좋은 거 아니에요. 촉촉해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지니까 좋은 거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하루에 2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시트 마스크를 매일 사용하면 처음에는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달만 지나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마스크팩을 안 하는 날에는 피부가 당기고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에는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지선에서 기름을 분비하고 땀샘에서 수분을 내보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이것이 피부의 천연 보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매일 외부에서 수분을 공급받으면 피부는 생각합니다. 밖에서 수분이 계속 들어오네. 그러면 내가 굳이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피부의 자체 보습 기능이 점점 퇴화합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면 나중에는 혼자 밥을 못 먹게 됩니다. 숟가락 드는 것도 귀찮아지고 결국 손 근육까지 약해집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마스크팩으로 수분을 공급받으면 피부는 스스로 촉촉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스크팩을 안 하는 날에는 피부가 더 건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피부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마스크팩에 중독된 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트 마스크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날 앞두고 피부를 가꾸고 싶을 때 가끔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줄이세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레몬즙을 얼굴에 직접 바르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레몬즙이 미백에 좋다는 글이 정말 많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기미를 없애주고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도 레몬팩을 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몬을 짜서 얼굴에 바르십니다. 솜에 적셔서 기미 위에 올려놓기도 하시고 레몬 조각을 직접 문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가 미바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레몬즙을 직접 바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레몬즙의 산도를 아십니까? pH 수치가 약 2에서 3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위장에서 음식을 녹이는 위산과 비슷한 수준의 강한 산성입니다. 식초보다도 더 강합니다. 이런 강산성 물질을 연약한 얼굴 피부에 직접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성 물질이 피부 표면을 녹여서 각질이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하얗고 매끈해 보입니다. 역시 레몬이 효과 있네 하고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백이 아닙니다. 피부 손상입니다. 화학적 화상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얇아진 피부는 자외선에 더 취약해집니다. 피부의 보호막이 벗겨졌으니 햇빛이 그대로 침투합니다. 그러면은 멜라닌 색소가 과잉 생성되면서 기미와 주근깨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미백을 하려다가 오히려 얼굴이 더 얼룩덜룩해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레몬즙을 바르고 햇빛을 쬐면 식물성 광피부염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자외선과 반응해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피부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갛게 붓고 물집이 잡힙니다. 심하면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흉터가 남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레몬은 물에 타서 드시는 게 비타민C 섭취에 좋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뜨거운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수해야 모공이 열리고 때가 잘 빠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목욕탕에서 사우나 하듯이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뜨거운 물에 모공이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을 받으면 모공이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노폐물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인 피지막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피지막이라는 것은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기름막입니다. 이 기름막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이 피지막이 녹아서 사라집니다. 보호막이 없어진 피부는 수분을 잃어버리고 급격하게 건조해집니다. 세수하고 나서 피부가 땡땡 당기는 느낌이 드신다면 피지막이 손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모공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찬물로 헹구면 모공이 다시 닫힌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젊은 피부는 탄력이 있어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늘어난 모공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 세안을 반복하면 모공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넓어진 모공에 피지와 노폐물이 끼면서 블랙헤드가 생기고 피부결이 울퉁불퉁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모공이 커버가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세안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합니다.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청아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면 딱 좋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김순자님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모두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시트 마스크에 레몬즙 파에게 뜨거운 물 3안까지 피부를 살리려고 열심히 하신 노력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순자님께 이 3가지 습관을 모두 멈추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일주일에 딱 2번 집에서 만드는 천연팩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김순자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안 듣는데 집에서 만든 팩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주 후 김순자님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주 전과 얼굴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칙칙하던 피부톤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푸석푸석하던 피부에 윤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3주 전에 고개를 숙이고 한숨 쉬시던 분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백옥 리프팅 팩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고요? 백옥처럼 뽀얀 피부와 탱탱한 리프팅 효과를 동시에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료는 여러분 집 냉장고와 찬장에 모두 있습니다. 마트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재료는 딱 4가지입니다. 올리브 오일, 꿀, 달걀 노른자, 그리고 밀가루. 원장님, 이런 걸로 진짜 효과가 있어요. 너무 간단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검증된 재료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한 것입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연안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천연 미용 오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귀족 여성들이 피부에 발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올리브 오일로 피부를 가꿨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70%나 들어있습니다. 이 올레산은 우리 피부의 피지와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거부감 없이 쏙 흡수됩니다. 다른 오일을 바르면 끈적거리고 불쾌한데 올리브 오일은 금방 스며들어서 보들보들해집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왜 중요하냐면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이 공기 중에 오래 있으면 녹이 슬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세포에 녹이 새우는 것처럼 손상이 쌓입니다. 이것이 주름과 기미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이 녹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강한 햇볕 아래서 생활하면서도 피부가 좋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 오일 때문입니다.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니까요. 2번째 재료 꿀입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의 제왕입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미용 재료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도 꿀이 발견되었는데 3000년이 지났는데도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꿀에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꿀의 당분은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흡습성이라고 합니다. 꿀을 피부에 바르면 공기 중의 수분을 잡아당겨서 피부에 공급해 줍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요. 그런데 꿀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처 치유 능력입니다. 꿀에는 과산화수소라는 천연 소독 성분이 아주 소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상처에 꿀을 발랐습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화상치료에 의료용 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부에 작은 상처나 트러블이 있을 때 꿀이 진정시켜줍니다. 또한 꿀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B가 풍부해서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낡은 세포가 빠지고 새 세포가 올라오는 것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3번째 재료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노른자 하나에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만큼 생명을 만들어내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레시틴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피부 세포의 막이 튼튼해야 세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막이 약해지는데 레시틴을 보충해주면 세포가 다시 튼튼해집니다. 노른자는 비타민 A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A가 왜 중요하냐면 피부과에서 주름 치료에 쓰는 레티놀의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레티놀 크림에 들어있는 성분을 달걀 하나로 피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E, 아연, 셀레늄 등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피부에 직접 전달되니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재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요. 먹으면 살찌고 몸에 안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드시지는 마세요. 당뇨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밀가루 음식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바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밀가루를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밀가루는 예로부터 궁중 여인들이 세안제로 썼을 만큼 미백 효과가 뛰어납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이 쌀뜨물과 밀가루로 세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귀족 여성들이 밀가루 팩을 즐겨 했습니다. 밀가루의 미세한 입자가 피부에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떼어냅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모공 속의 피지와 때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팩을 하고 나면 얼굴이 뽀얗게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의 가장 놀라운 효과는 리프팅입니다. 밀가루를 물에 개서 바르면 마르면서 수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수축하는 힘이 늘어진 피부를 쫙 당겨줍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보톡스나 실리프팅이 피부를 인위적으로 당기는 거라면 밀가루는 자연스럽게 당겨주는 것입니다. 팩이 마르면서 얼굴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드실 텐데 그것이 바로 리프팅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밀가루를 넣으면 팩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달걀 노른자만으로는 너무 묽어서 얼굴에 바르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옷에 떨어지고 베개를 적시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밀가루를 넣으면 되직한 크림처럼 되기 때문에 피부에 착 달라붙어서 편하게 팩을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율이 생명입니다. 대충 넣으시면 안 됩니다. 꼭 메모해 두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준비물입니다. 올리브 오일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꿀 밥숟가락으로 반 숟가락, 달걀 노른자 1개, 밀가루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에서 2숟가락, 계량 스푼이 없으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밥숟가락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량보다 비율이 중요합니다. 만드는 순서 나갑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째, 깨끗한 그릇에 달걀 노른자 1개를 넣었습니다. 달걀을 깨실 때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달걀을 깨서 노른자만 그릇에 담으세요. 흰자는 계란찜이나 다른 요리에 쓰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노른자를 분리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을 깨서 손바닥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손가락 사이로 흰자가 빠지게 하면 노른자만 손에 남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노른자에 붙어있는 하얀 끈을 빼주세요. 알끈이라고 하는데 젓가락으로 집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알끈이 있으면 팩이 균일하게 섞이지 않습니다. 둘째, 노른자를 젓가락이나 거품기로 잘 풀어줍니다. 노른자 막이 터지도록 휘휘 저어주세요. 처음에는 진한 주황색이었다가 저으면서 연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균일한 노란색이 될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20 최소 30초 정도 저으시면 충분합니다. 셋째,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넣고 섞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가능하면 엑스트라 버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기름이라 정제가 덜 된 만큼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없으시면 일반 올리브 오일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거 쓰세요. 노른자와 오일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처음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다가 계속 저으면 하나로 섞입니다. 넷째, 꿀 반 숟가락을 넣고 잘 섞습니다. 꿀은 너무 많이 넣으면 팩이 끈적끈적해서 씻기 힘들어집니다. 반 숟가락이 딱 적당합니다. 꿀이 굳어 있으면 숟가락으로 떠서 노른자 그릇에 넣고 저으시면 됩니다. 천에 의해 금방 녹습니다. 다섯째, 밀가루를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맞춥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밀가루를 한꺼번에 붓지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넣으면 덩어리가 지고 농도 조절이 안 됩니다.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가며 농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반 숟가락 정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저은 다음 농도를 확인합니다. 아직 묽으면 조금 더 넣고 또 저어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추가하면서 원하는 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적당한 농도가 어느 정도냐고요? 숟가락으로 떠서 들어 올렸을 때 주르륵 흐르지 않고 뚝뚝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된장 정도의 되직한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묽으면 얼굴에서 흘러내리고 너무 되직하면 바르기가 힘듭니다. 만약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되직해졌다면
올리브 오일을 몇 방울 더 넣어서 농도를 조절하세요. 잘 섞으면 색깔이 예쁜 노란 개나리색이 됩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꽃 있죠? 그 색깔입니다. 질감은 쫀쫀한 영양크림 같은 느낌입니다. 고급 화장품 같은 질감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팩은 만들자마자 바로 사용하세요.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쓰시면 안 됩니다. 달걀이 들어가서 상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은 버리시고 다음에 또 새로 만드세요. 이제 바르는 법입니다. 먼저 세안을 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뜨거운 물 쓰지 마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아줍니다. 완전히 말리지 마시고 촉촉한 상태에서 바르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젖어 있을 때 팩의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그 다음 팩을 손가락으로 떠서 얼굴에 펴 바릅니다. 이마 볼코턱 순서로 넓은 부위부터 바르시면 됩니다. 눈 주위와 입술은 피해주세요. 눈과 피부는 얇아서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입술에 바르면 실수로 드실 수 있고요. 눈과 입 주변은 1cm 정도 띄어서 바르세요. 얼마나 두껍게 바르냐고요. 피부가 안 보일 정도로 넉넉하게 바르세요. 너무 얇게 바르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마르면서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증발시키는 것입니다. 피부 위에 팩을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한 3mm 정도 두께면 적당합니다. 대략 동전 두께 2개 정도요. 그리고 15분을 기다립니다. 딱 15분입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너무 짧으면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고 너무 길면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15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15분이 지나면 밀가루가 마르면서 얼굴이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느낌이 바로 리프팅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당기는 느낌이 신기하실 거예요. 피부가 쫙 펴지는 느낌입니다. 이 15분 동안은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지 마세요. 웃거나 말하면 굳어가는 파에게 금이 가면서 주름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편안하게 눈 감고 명상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내 주름이 펴지고 있다, 내 피부가 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시면서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피부에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피부의 적이거든요. 15분이 지나면 씻어낼 차례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씻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꼭 따라하세요. 굳은 팩을 억지로 떼어내지 마세요. 손으로 벅벅 문지르면 피부가 상합니다. 특히 밀가루가 굳으면 딱딱해지는데 이것을 손톱으로 긁어내거나 억지로 떼면 피부에 상처가 납니다. 미지근한 물을 2손에 담아서 얼굴에 끼얹어 주세요. 물로 충분히 적셔서 팩이 부드러워지도록 불려줍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끼얹어 주세요. 팩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충분히 물을 적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팩이 말랑말랑해지면 손가락 끝으로 살살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세요.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요. 이때 밀가루 알갱이가 부드러운 스크럽 역할을 합니다. 콧볼 옆이나 턱 밑처럼 각질이 잘 끼는 부분을 살살 문질러 주시면 묵은 각질이 같이 벗겨집니다. 피부가 매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밀가루가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헤어라인이나 귀 앞쪽에 팩이 남기 쉬우니 그 부분까지 잘 헹궈주세요.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세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닦아야 피부 자극이 없습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면 딱 좋습니다. 매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하면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피부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목욕 후입니다. 목욕으로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팩을 하면 영양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팩을 씻어낸 후에는 평소 쓰시는 크림을 가볍게 발라서 마무리해 주세요. 특별히 비싼 크림 안 쓰셔도 됩니다. 평소 쓰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칙칙하던 피부톤이 환해지고 푸석푸석하던 피부에 윤기가 흐릅니다. 늘어졌던 볼살이 한결 탱탱해진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공도 조여진 것 같고 피부결도 매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김순자님은 이 팩을 꾸준히 하신 지 2달이 되셨습니다. 요즘은 모임에 나가시면 친구분들이 비법을 물어본다고 하시더군요. 딸에게도 알려줬더니 딸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모녀가 함께 팩을 하면서 수다를 떤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딸과의 사이도 더 가까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제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특급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팩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환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던 것인데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바로 팩을 바르기 전에 스팀 타월로 얼굴을 한번 찜질해 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건을 물에 적셔서 꽉 짜주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30 최소 1분 정도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 출력에 따라 시간이 다르니 처음에는 30초부터 시작하세요. 뜨끈뜨끈해진 수건을 얼굴에 1분에서 2분 정도 덮어두었다가 떼어내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손등에 먼저 대보세요.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조금 식혀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스팀 타월을 하면 모공이 활짝 열리고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팩을 바르면 올리브 오일의 영양 성분이 피부 깊숙이 들어갑니다. 모공이 열려 있으니 성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찜질방에서 땀 빼고 나면 피부가 좋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열기로 모공을 열고 그 상태에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이 스팀 타월 방법까지 더하시면 효과가 확실히 더 좋아집니다. 시간이 되실 때 꼭 해보세요.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이 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글루텐에 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에 발랐을 때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드시고 배가 아프거나 피부가 가려웠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 피부가 제일 연화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먼저 나타나거든요. 소량을 발라서 15분 후에 씻어내고 하루 이틀 동안 붉어짐이나 가려움이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 얼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패치 테스트라고 합니다. 밀가루는 반드시 일반 밀가루를 사용하세요. 중력분이라고도 합니다. 부침가루나 튀김가루에는 소금이나 조미료가 들어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간 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 밀가루만 쓰셔야 합니다. 더 좋은 효과를 원하시면 쌀가루나 율무가루를 쓰셔도 됩니다. 쌀가루와 율무가루는 미백 효과가 밀가루보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없으시면 밀가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달걀 드시면 두드러기 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빼고 올리브 오일과 꿀 밀가루만으로 팩을 만드시면 됩니다. 효과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충분히 좋습니다. 팩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눈에 들어가면 따갑습니다. 특히 밀가루가 들어가면 눈이 껄끄러워요. 만약 들어갔다면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눈을 비비시면 안 되고 물로 씻어내셔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신 분은 그 부위를 피해서 바르시거나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세요. 열린 상처에 팩이 들어가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3가지, 매일 시트 마스크 사용하기, 레몬즙 직접 바르기, 뜨거운 물 세안하기, 이 3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올리브 오일 1숟가락, 꿀 반 숟가락, 달걀 노른자 1개, 밀가루 1숟가락에서 2숟가락으로 만든 백옥 리프팅 팩을 해보세요. 돈 없어서 늙는다는 말 이제 다 옛말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보습, 꿀의 재생, 노른자의 영양, 밀가루의 미백과 리프팅, 이 4가지가 합쳐진 이 팩이 바로 제가 27년 경력의 의사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가장 완벽하고 저렴한 회춘 비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피부 고민으로 소갈이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도 함께 젊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소중한 분의 얼굴의 화색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돈 안 드는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박민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과 미용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고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 하시는 분은 반드시 팔 안쪽에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요.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